141조 민족운동에 발전합시다. 한 번에 양이 하기에는 양이 좀 많고 여기 민족운동의 발전 두 단원 나눠서 1시간은 여기 온라인으로 하고 1시간은 다음 주에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침략 전쟁의 확대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쟁과 동아시아 일본의 참전. 일본은 그 영일 동맹을 맺고 있었잖아. 우리 한국사에서도 나오고 했었는데 럴 전쟁 이후에 영일 동맹을 맺고 영국과 동맹 상태였어요. 그래서 1차 대전이 일어나자 독일이랑 영국이랑 싸움이었거든. 그러자 일본은 영국 편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연합국으로. 그리고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둥반도를 점령합니다. 여기거든. 산둥반도가. 산둥반도의 이 지역이 칭다오라는 곳입니다. 맥주 중에 양꼬치엔 칭따오 뭐 이런 유명한 옛날에 유행어 있었잖아. 그 맥주가 나오는 공장이 여기에 있어요. 칭따오 맥주가 이곳에 있었던 거. 바로 독일이 이곳을 지배하면서 맥주 공장 같은 게 많았겠지. 독일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칭따오 지역은. 근데 일본이 이곳을 침략을 해서 산둥반도, 칭따오를 비롯한 산둥반도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처음에는 중립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청나라 망하고 나서 베이징 정부입니다. 베이징의 당시 순문 순원으로부터 위안스카이가 권력을 이양받았잖아. 그 위안스카이가 있는 베이징 정부. 처음에는 중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그러다가 미국이 참전을 해요. 전쟁에. 연합국이 이길 것 같아. 그러자 중국이 우리 또 승전국으로서 발언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면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1차 대전에. 그리고 중국 역시 연합국의 일원으로 싸움을 했죠. 일본은 근데 이 전쟁 속에서 중국에서 세력을 점점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더니 일본이 중국 정부에게, 베이징 정부에게 21개조 요구를 제시를 했어요. 이 21개조 요구란 이런 거였거든. 산둥반도를 독일에게, 일본에게 양도한다. 리순 다렌을 조차하는 기간을 100년 연장해준다. 그리고 뭐 중국의 섬 이런 것 같이 각종 중국의 이권을 내놓으라는 거죠. 자, 내놓으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이거를 수용하면 안 될 만한 것들이거든. 근데 중국은 이걸 수용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중국 정부가 무능한지 보여주는 거죠. 중국 정부는 이걸 수용을 했고 다른 열강들도 파리 강화회, 이게 1차 대전 끝날 때 있었던 회의인데 거기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며 일본의 권익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중국은 연합국이 돼서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에도 참여했는데 하나도 인정을 못 받는 거지. 서구 열강들이 중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중국에서 중국 국민들은 반발하였고 결국 이는 오사운동이라는 걸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사운동이 일어납니다.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결국 베이징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에 이렇게 동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한편 일본이 중국에서 세력을 너무 확대하자 다른 그 열강들이 긴장을 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은 모두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이 큰 이권이 걸려있는 곳으로 모두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일본이 중국을 혼자 독차지할 것 같아. 그리고 일본의 군비가 너무 강화되자 연합국들이 워싱턴에 모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그곳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일본이 산둥반도에서의 이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군비를 축소해요. 일본의 군비 축소. 일본이 함대가 너무 많았거든. 해군력이. 일본의 해군력이 너무 강해져서 영국하고 미국을 위협할 정도야. 그렇게 하자 이거에 대한 제재를 강해서 일본의 배를 몇 대밖에 못 가진다 뭐 이런 걸로 제한을 둬버립니다. 일본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워싱턴 체제라는 게 구축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불만이 생겼겠죠. 이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3.1 운동입니다.
이거는 뭐 잘 알다시피 일본의 무단 통치 때문에 일어난 우리 민족의 조선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거기다가 그 베르사유조약, 그 파리 강화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을 해서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대중적인 비폭력적 평화 시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차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3.1 운동은 실패하였지만 뭐 독립은 못했으니까 바로 독립까지 못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뭐 궁극적으로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 진압을 당했지만 영향이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역시 1919년에 일어난 운동이에요. 또 일본의 한반도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신문화 운동. 이건 중국에서 있었던 건데, 중화민국 수립한 이후 그 위안스카이가 순원에게 임시 대총통 자리를 이양받고 황제가 다시 되려고, 황제정을 부활하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자, 그러자 당시 지식인들이었던 천두슈, 후스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을 하며 대중들에게 계몽을 시켜야 되겠다. 중국인들을 좀 계몽시키고 깨워야 되겠다. 또 황제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죠. 그래서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발행을 해요. 신청년, 이거 되게 중요한 잡지예요. 중국의 기존 유교 사회에 대한 그 구체제를 비판하고 서구의 과학과 민주주의에 대한 수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신청년이 당시 대히트를 치면서 학생들의 민족의식이 각성되고 후에 오사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이 신청년은 사회주의를 중국에 소개한 잡지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사회주의가 소개돼요. 실제로 천두슈란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중국 공산당을 창당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총서기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오사운동 1919년이죠. 신문화 운동으로 인한 민족주의 확산, 파리 강화에서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폐와 산둥반도 반환 요구가 거부돼, 그리고 한국에서 3.1 운동의 영향, 아까 얘기했던 그 산둥반도 반환과 21개조 요구. 자, 그래서 베이징의 대학생 3천여 명의 항의 시위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결국 베이징 정부가 이 시위에 굴복해서 파리 강화 조약에 조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 영향으로 중국에 있는 그 지식인들이 와, 우리 국민들이 단결하니까 이런 힘을 보여줄 수 있구나 하면서 중국 국민당, 중국 공산당 이런 거를 결성하는, 그 정치 단체를 결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밑줄을 좀 그을게요.